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주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엄bil천 교수와 함께하는 국제정세와 국제장세에 대한 심층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사정과 해외 사정을 나누어서 이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예상치 않은 트러블이 예상이 되는지, 또 그걸 가지고 볼 때 투자 시장에 어떤 그 포캐스팅을 해볼 수 있겠는지, 이런 이야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는 지금 막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협상에 대한 타결 소식, 이 소식이 과연 후속적으로 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의 이 10년 금리 또 2년짜리 금리가 모두 4%가 넘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져 있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 하는 또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은 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만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필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동에서 쓴 미국의 전쟁 비용에 대하여 관련된 국가들에게 뭐 그게 관세가 됐건, 또 미국 내 투자가 됐건, 또는 심지어 그 자금 부담이 됐건 좀 대가를 내놔라, 전쟁 비용을 좀 나누자 하는 언급이나 또 압력이 이 기간 중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기름값이 중심이 되는 물가 압력의 문제도 이 남은 2주간은 또 이슈가 되겠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 AR발 이 투자 붐이 과연 2주간 더 계속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갑자기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이 정부 정치권의 리더십에 관한 균열 문제가 남은 2주 동안 좀 더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점점 국민들께서 알면 알수록 더 분노가 커지는 선관위의 그 선거 부실 관리 운영 문제, 이 문제도 결국은 점점 실체적 진실 쪽으로 또 이 기간 중에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현재 지금 뭐 8,000포인트를 넘어서서 9,000포인트를 지금 내다보는 이 즈음에 증시의 투자 열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또 이것이 부동산으로 또 열기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이 기간 중에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는 이렇고요. 예상치 않는 또 문제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우선 이제 이란 내부에서 미국하고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경파 또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 내부 혼돈과 억압 또는 심지어 반발을 기반으로 하는 내전 발생의 소지는 없겠는지, 이런 예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만은,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염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문제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운영에 대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실 규명과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더 풍선처럼 퍼지면서 굉장히 그 공방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국민적인 반응도 더 시름이 깊어지거나 또는 분노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정당에서 지금 현재 기존 리더십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논의 또는 심지어 그 사퇴 압박,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이 기간 중에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상되는 이슈와 또 갑자기 등장할 트러블 요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내 정세와 국내 장세를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예단을 해본다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는 발을 좀 빨리 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양보가 되더라도 이란하고 이 선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는 다시 전쟁의 요인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할 거다 하는 면에서 이곳에서 발을 빼면서 한편으로는 쿠바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상대로 지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쿠바의 지도자가 현재 다음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쿠바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쿠바 지도자를 제거하는 다음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에 본인의 다음 정치적 목표로 내외에 널리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AI나 또 현재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 이런 투자들은 이슈나 또 수요에 의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분출되고 또 굉장히 높은 등락을 보이는 이런 이전의 모습에서는 앞으로 남은 2주간은요 아마도 조금 내재율을 갖는, 그러니까 증시가 원래 고유하게 내재율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래서 내재율을 갖게 되면 주도주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또 충격적으로 하락하거나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살짝 순환매 요소를 볼 가능성이 있죠. 현재 유가가 만일에 떨어지거나 하면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아마 소비자 관련된 내수 소비주가 아마 좀 회복을 하면서 순환매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는 이 양당의 정당 대표의 교체와 관련된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래서 아마 남은 한 2주간은 리더십 교체와 관련된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 대립,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외 요인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의 경우는 반도체 주식들은 좀 비교적 저는 기세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외의 주식 중에서 중가급, 가격이 좀 중간 단위 정도 되는 중가급 정도의 대형주 쪽으로도 또 매기가 확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이 기간 중에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자 열기가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아마 선제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과는 또 별개로 부동산 시장 안,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 안에서 고가 부동산 시장이든 또는 중상층 시장이든 간에 정부의 규제나 억압된 환경을 시장이 스스로 고개를 들고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이슈와 장세에 대한 심층 분석의 코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2주 뒤에 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